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4년 연말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의 물결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북경은 중공 정치 중심으로서 중공이 소위 경제 번영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창구지만 북경의 거리에서도 이러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북경 실물 경제의 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포 영화 같아요. 우리 집 아래층도 이렇게 되었나요? 단지 상가의 절반이 양도 중이에요. 이 표지가 붙었던 흔적이 남은 가게들은 이미 양도된 곳들입니다. 이 복권 판매점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가들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상가의 폐업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는 현지 경제의 실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북경에서는 상가들이 잇따라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고급 사무실 건물들조차 텅 비어 있습니다. 북경 사무실 임대시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CBD 내의 가리시장, 세계무역기구 WFC 및 FFC 등 대형 건물들의 공실률은 모두 30% 이상이며 경제 중심지의 사무실 공실률은 40%를 넘었습니다. 만경의 고급 사무실 공실률도 대체로 30% 이상이고 금융권의 공실률도 매우 높습니다. 임대료는 대체로 반토막 나거나 심지어 팬데믹 이전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경의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동산 주인이 현재 북경의 참담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북경에서 일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집을 임대하는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보증금과 3개월치 월세를 내면 아무 문제 없었죠. 지금은 대부분 사람이 저에게 반달, 한 달 단기 임대를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설까지 임대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북경에서 일해온 한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올해 북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기업은 이미 6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이 부진한 기업들은 연이어 문을 닫고 좋았던 기업들도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북경에 와서 18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 봅니다. 북경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영상에서 자신의 주변 동료들이 해고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고가 다시 시작됐어요. 해고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에게서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 회사 인사부에 한 명씩 불려갔어요. 불려간 사람은 간단히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저와 점심을 항상 같이 먹던 동료와 고객 서비스 동료도 해고됐고 지금 우리 팀은 저 혼자 남았어요. 우리 부서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3번의 해고 끝에 이제 3명만 남았어요. 각자의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상사는 제게 임금 삭감에 관해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어요. 북경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이번에 진짜로 압박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최근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해고와 임금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경은 이제 예전의 북경이 아니다 라고 한탄하며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월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경은 해고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들이랑 고객들과 몇 번 얘기했는데 정말로 경제 하락의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좀 침체한 느낌이에요. 아마 겉으로 보이는 번영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일부 서비스업, 디자인 업계, 그리고 우리처럼 재정과 세무 대행을 하는 업계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사업 등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폐업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학력은 있지만 적합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많은 친구와 동창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한 여성이 북경의 고용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2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팔, 다리도 건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왜 일을 구할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구직 시장은 마치 10명이 하나의 의자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상황 같아요. 이 10명의 학력과 경험은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죠. 예전에 북경 구직 시장은 얼마나 좋았냐면 저는 지하철에서 이력서를 수정하면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10명 이상의 채용 담당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여성은 현재 상황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강조할 수 있는 점들을 거듭 과장해서 채용시장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100명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중 2명만이 그녀에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경의 취업시장과 환경은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올해 졸업한 신입인데 졸업 후 지금까지 벌써 3번의 직장을 바꿨어요. 이게 3번째 직장이에요. 첫 번째 직장은 한 주 만에 그만두었고 두 번째 직장은 2달을 다녔는데 야근을 너무 자주 해야 했고 초과 근무 수당도 없어서 결국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직장은 퇴사 후에 한 달 만에 찾은 일자리인데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현재 북경의 취업 시장에 대해 정말 너무 나쁘다, 전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석사 졸업생인데 이번 한 달 동안 나와 있는 일자리가 판매에 관한 것뿐이라며 만족스럽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95년생 미혼 여성인데 강소성에서 10년간 일하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북경으로 이직하려고 왔습니다. 북경에 온 지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올해 북경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985, 211 문대 졸업생들도 많이 해고당했어요.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프로그래머들,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임금 삭감과 해고를 당하고 있어요. 회사들은 N+1을 감수하더라도 오래된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해요. 그녀는 아래층 상가들이 모두 임대 정보를 붙여놓았다고 말하며 지금은 디디를 운전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북경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구할 수 없지만 굶어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 네티즌은 짧은 거리 안에서 여러 명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며 그들 중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북경의 전국민 북경거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몇 명이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또 저기 보세요. 6, 7, 8, 9, 10, 여기 또 있어요. 11, 저쪽에도 12명. 이 구역에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14명가량 됩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의 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북경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설령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검소하게 지내서 돈을 조금이라도 저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생활비가 정말 꽤 많이 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한 달에 3,000위안을 벌면 교통비랑 식비로 1,500위안을 쓰고 나머지 500위안은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에 써야 해요. 저는 모임에 참가하지도 않고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사지 않고 선물도 안 사는 상황에서 겨우 1,000위안 정도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위안도 아파버리면 한 푼도 남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현재 북경에서는 북표, 즉 북경에서 일하는 지방 출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아내랑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이 우리가 함께 먹는 마지막 저녁이라고 했죠. 제가 말했어요. 몇 년 동안 청춘을 북경에 다 바쳤는데 지금 떠난다니 너무 아깝지 않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제는 동단과 서단도 갈 수 없다. 월 1만 위안이 넘는 대출 상환에 숨도 못 쉴 정도야. 회사 실적도 안 좋고 급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었지만 경쟁은 여전히 심해지고 있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은 북표들로 하여금 북경에 남아 있어야 할 꿈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북경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한 블로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큰 생활 압박과 북경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지금 대규모 노동력 과잉 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 압박이 증가하고 하락하는 임금과 여전히 높은 집세, 점점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북경을 떠나고 있습니다. 단 북경에서 일도 하며 돈을 저축할 수 있다면 누구나 북경을 떠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경은 중공이 힘을 쏟아 현대화한 국제도시로 중공은 거짓된 번영의 허상을 만들어 중공의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북경이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꽃이 만발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가운데 중공은 결국 마지막 거점인 북경의 체면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중공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중국 전체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성장률은 명확하게 둔화되었고 2023년 동기 대비 1.8%에서 3% 감소했습니다. 북경의 11월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275억 위안으로 2023년 동기 대비 14.1% 하락했습니다. 상해시의 해당 데이터는 144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습니다. 두 도시의 2024년 11월까지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누적 감소폭이 북경 2.8%, 상해 3.1%로 중국 전체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북경과 상해에서 사회 소비품 소매 성장률이 감소로 전환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을 철수하면서 원래 북경과 상해에 있던 고소득층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관련 소비가 약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을 수 있었지만 2024년 들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북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 여성은 자신의 동창이 전화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집 대출이 너무 많아서 이미 여러 번 연체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또 해고와 임금 삭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천위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정말로 거의 무너질 지경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이 꽤 아팠어요. 이런 일이 북경에서는 꽤 많을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은 일식주와 생활비만 간신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많은 사람이 결혼은커녕 아이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경에서 일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북경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말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일을 해야 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임금 지급을 미루기도 해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더 이상 임금 인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달 해고 명단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내부 경쟁 불안감은 이미 기본이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북경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북경의 지하철역도 점점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진짜 북경인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1호선 영알리역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노선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북경의 도로에서도 차량이 정말 적어졌습니다. 북경의 도로를 봐요. 낮 12시가 넘었는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도로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도 없고 차도 없네요. 또 다른 도로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단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많은 사람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북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 블로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돈은 아직 못 벌었는데 벌써 귀향 행렬이 시작되었어요. 12월인데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입자들은 줄지어 집주인을 찾아 이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소 주말마다 사람들이 가득하던 공원도 이제는 드문드문 몇 명의 관광객만 보이네요. 내수 불황으로 소비력이 나아지지 않아 지금 북경에서 일하는 수입은 10년 전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35세 이상,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도시 경제가 침체하면서 실물 경제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북경 거리에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심지어 비교적 저렴한 식당들에서도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한파가 정말 왔습니다. 이번 경제 한파는 아마도 북경의 겨울보다 더 추울 것입니다. 이곳은 북경의 어느 원다 광장 4층입니다. 여기는 1인당 30, 50이야 하는 외식 브랜드들이에요. 이런 식당들이 모두 4층으로 올라왔네요. 예전에는 지하 1층에만 제공됐었는데 여기는 장골두, 비빔밥, 아양쌀국수, 군만두, 중경소면, 손으로 빚은 만두, 농촌식 냄비 등이 있네요. 이 네티즌은 말하기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이런 식당들은 이전에는 4층에 올라갈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두 쇼핑몰 4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들에는 여전히 손님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 작은 가게들은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우리의 소비는 하향 조정됐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중공은 이전에 북경의 사실을 은폐하고 번영하는 대도시로 묘사하려 했었지만 경제 한파가 닥치면서 중공은 이제 북경의 경제적 참상조차 감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